박지훈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할 때는 대부분 갱년기 증후군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본인이 이제 그런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또 이런 나이대에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면은 그냥 들은 풍월도 있고 또 이런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들은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갱년기 증후군인지 아니면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내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지 이런 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실 정도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갱년기 증후군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 저하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갱년기 증후군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걸 제일 불편해하셔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짜증이 딴 때보다 더 잘 난다든지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감정의 변화를 내가 조절하지 못하겠다든지 또 이거 외에도 꼭 갱년기 증후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요실금이나 또 방광 쪽에 장애를 호소하거나 또 월경이 이제 폐경에 임박하면서 월경 주기가 변화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의원으로 오시면 역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침 한약을 포함해서 약침 치료가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침과 한약은 이미 이제 국제 논문에도 많이 실려가지고 뭐 치료 효과가 많이 이제 검증이 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약침, 특히 이제 자아거 약침이라고 해서 그거를 복부 쪽에 그 자궁과 관련된 살자리들에다가 그 자극을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위로 열이 뜨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열을 밑으로 내려주고 아래로 수기를 또 북돋아주는 이런 약침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꼭 이런 갱년기 호르몬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치료를 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그 치료 효과가 좋은 30개 질환을 선택해서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지금 갱년기 증후군이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한방의 효과가 좋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는 두시라고 합니다. 두시. 두시는 사실 이름은 되게 생소할지언정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음식 중에 아주 가까운 형제뻘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콩인데요. 콩을 그냥 저희가 한약재로 쓰진 않고요. 콩을 발효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콩의 종류가 많죠. 그중에 대두, 그중에서도 이제 흑대두라고 하는 이제 검정콩을 이제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는 걸 두시라고 합니다. 두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뽕나무 잎 상엽이라고 하는 것과요. 또 말라리아 치료제로 해서 중국의 노벨 의학상을 안겨줬던 우리 개똥수, 청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재를 발효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직접 덮어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탕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를 청두시라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주로 담두시를 사용하는데 소엽과 마왕이라는 약재를 가지고 탕전을 해서 그 물에 찐 거를 담두시라고 합니다. 담두시는 이제 보통 그 성질을 더하기 위해서 보통 볶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향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두시의 효능이 어떤 게 있느냐면 콩이 원래 갖고 있는 효능 자체가 그 해독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해독을 하고 다리의 붓기를 없애주고 또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발효를 함으로써 여기에 기본적으로 감기에 쓸 수 있는 발산 회피하는 그런 효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두시가 되겠습니다. 이 두시는 1500년도 더 이전에 이미 사용이 되었을 정도로 그 문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주로 심중온해 또는 허번 부등면이라는 유명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 요즘 말로 풀이를 하자면 가슴이 이렇게 뭔가 맺힌 것처럼 답답하고 이 답답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증상이거든요. 이럴 때 이 두시라는 약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맺힌 것을 풀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치자와 함께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땀을 내려고 할 때는 총백, 그러니까 팥뿌리나 또는 박하를 같이 써가지고 이런 효과를 배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콩을 사용해서 한약재로 사용을 하는 게 두시 말고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콩나물이 있습니다. 콩나물을 이제 한약 이름으로는 대두황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두에 싹을 틔운 건데 역시 싹을 그냥 틔운 게 아니라 마왕을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에서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해서 싹을 틔운 거를 대두황건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자체가 청열해독하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콩나물 많이 술 드시고 이렇게 풀 때 해장하실 때 많이 드시죠. 이게 마왕을 넣어서 만든 대두황건 콩나물 종류는 그 무항청심원에도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런 두시의 특징은 두시 자체가 쉽게 말하면 청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메주나 낫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균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청국장에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냄새 자체가 청국장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또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변질이 되는 우려가 항상 있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는 청국장 가루 요즘에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한약재 상보다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박준혜였습니다. 자, 앞서서 가슴의 답답함을 좀 풀어주거나 두통, 감기 등에 쓰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질환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나요? 방금 산모 얘기를 해서도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네. 임신 중에는 이게 감기약을 먹을 게 마땅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청국장 가루, 그러니까 두시를 그 총백, 그러니까 팥뿌리, 하얀 팥뿌리하고 같이 끓여서 드시면 땀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콩이나 곡물류를 그냥 섭취를 하면은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효를 시키거나 또는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섭취를 하는 방법들이 기본 한약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민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홍국이나 당장 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는 숙주향이나 또 홍삼 같은 것도 쪄서 하는 거잖아요. 또 바라 현미 같은 것도 그렇게 섭취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인들의 지혜가 녹아나 있는 어떤 한약재들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또 이게 발효를 한 약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발효를 해서 네. 이제 한번 쪘기 때문에 찌고 건조를 해서 보관을 용이하게 한 거긴 한데요. 다시 또 물을 했잖아요. 네. 다시 전탕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치자랑 같이 끓여가지고 탕전을 해서 한 상태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왜냐하면 한약재 자체는 요즘에 워낙 탕전 자체로 레토르트 파우치 이런 종류를 써가지고 보관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방부제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변질이 된 거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드시 상온 놓지 마시고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그 약재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